교통사고가 난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의사라면 그보다 든든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학술대회를 마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사고로 의식을 잃은 시민 한 분을 응급처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들 중 한 분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근무하고 있는 심보선입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날 저희 응급의학과 축의 학술 대회가 있었고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쪽 현장을 보니까 차와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좀 크게 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119 쪽에 연락을 했고 가면서 현장을 봤는데 사실 차량도 굉장히 심하게 손상이 돼 있었고 이미 또 현장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먼저 환자의 헬멧을 벗기고 응급처치를 진행을 하고 계셨고 제가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환자 상태 파악을 거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환자의 머리 쪽에서 환자의 의식 상태와 기도 상태를 확인을 하고 계셨고 다른 분은 또 이제 환자의 혹시 외상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맥박 확인이라든지 다른 상황들을 같이 조율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는 이미 혼미한 상태였고 대뇌 제거 경직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나 그 머리 안쪽의 손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였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나 지역 응급의료 센터보다는 이런 외상 처치가 가능한 권역 외상 센터 쪽으로의 이송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됐고 이러한 점들을 현장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 계신 구급 대원님들과 상황실에 전달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사고 현장에 저만 있었다면 그런 상황이 좀 더 어렵고 그랬겠지만 의료진들이 다 같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심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놓였고 환자 상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원님들이나 상황실 쪽으로 알리는데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는 사실 그날 당직 서고 있는 의료진이 그 환자를 보게 되는데 제가 응급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왔을 때 내가 이 환자를 맡아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그래서 이 환자는 나를 만나서 그래도 큰 고비를 넘겼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 당시에 같이 응급처치를 해주셨던 다른 의료진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훈훈한 사연도 잠시 올해 응급의학과의 위기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는 상황 속 한 상급 종합병원에 올라온 전공의 공고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진정한 중환을 만나고 싶은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말 그대로 고행을 예고하는 공고문. 이 공고문을 직접 올려주신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의사학병원 응급의학과의 진료 조교수로 있는 홍석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은 좀 그래도 재미를 좀 주고자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좀 바꿔보고 한 게 있긴 한데 사실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었고 뭔가 응급의학과라는 과의 어떤 현실이라든지 어쨌든 대형병원이다 보니까 대형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충? 그런 것들을 그냥 미리 공고문에 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중환 비중이 확실히 높긴 합니다. 센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10% 안팎인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를 넘어가는 수준이어가지고요. 확실하게 이제 중환의 비중이 높긴 합니다. 저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보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트레이닝 과정 동안에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의사의 길이란 것 자체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전공의 시절 동안에 중증의 환자를 보고 경험을 쌓는 일이 그 시절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했습니다. 사실 공고문을 쓴 두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국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마주치는 제 후배들, 레지던트들을 보면 너무 고생스럽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일하면서도 거의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막 아수라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근무를 교대를 하고 응급실 밖으로 딱 나오면 드는 생각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평화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까지 막 전쟁터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때가 사실 제일 그만두고 싶은 때입니다. 아,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일 되면 또 전쟁터로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일하는 세상이랑 그 밖의 세상이 너무 다르다. 약간 이런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의 전공의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뭔가 QOL을 더 중시하는 세대가 되면서 그게 더 극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공고문을 이렇게 썼던 이유가 퍼지게 될 거를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우리 힘들게 일하는 뭐 레지던트 선생님들 포함해서 뭐 제 선 후배님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힘겹게 일하면서도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긴 했어요. 공고문에서라도. 근데 운이 좋게도 좀 퍼지면서 그 댓글들이 사실은 되게 그냥 일반 커뮤니티에서는 응원의 댓글이 되게 많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좀 누군가는 힘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응급실이라는 공간 특성상 험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험난한 길에 약간 뭐 저든 혹은 그 선생님이든 서로 약간 동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곤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지원하시는 선생님이 혹시 있다면 딱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내 동료가 되어라.